안녕하세요. 바로 이야기 시작할게요. 언제나 며느리 괴롭히고 싶어서 머리 쓰시려는 시어머니를 저 나름대로 대응하던 방식이, 혹시 시어머니가 저한테 무리한 요구를 하면 그때마다 저는 언제나 왜요? 라고 맞받아치는 것이었습니다. 신혼 때는 매주 일요일 시댁에 와서 아침 먹으라는 차로 20분 거리예요. 그 말에 참 어이가 없었지만 시집 온 지 딸랑 2주가 된 새댁이어서 우선은 입 다물고 있었습니다. 저 고작 28살이었고요. 그렇게 3주를 갔습니다. 그냥 가서 아침만 먹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침 8시쯤 맞춰가니까 재료만 되어 있고 저더러 밥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밥조차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먹고 싶은 건 정해져 있고 재료가 있으니 만들어내라는 그런 식이었죠. 그냥 김치랑 밥이랑 계란 풀어서 국이나 내놓고 싶어도 이미 메뉴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남편에게 왜 이걸 내가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 그래도 처음에 몇 번 해주다가 아닌 것 같다고 해야 한다. 어른들에게 처음부터 무조건 싫다고 하면 해보지도 않고 그냥 반항하는 것처럼 밖에 안 보인다. 그러니까 엄마랑 쓸데없는 기싸움 하지 말고 한 반년 정도만 해보고 그때 가서 지금까지 잘했으니 횟수를 줄이자거나 없애자거나 하면 할 말이 생기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3주 해보니까 개소리더라고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4주차 되는 날 아침에 가서 이걸 내가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가정주부도 아니고 맞벌이인데 소중한 주말에 내가 늦잠도 못 자고 평일에 일하느라 바빠서 미루었던 집안일도 못하고 이렇게 고생을 할 이유를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생일이나 집에 경조사가 있으면 찾아뵙는 거 당연한 것이지만 대체 이걸 왜 하냐고요. 그랬더니 요리를 가르치고 살림을 가르치기 위함이라더라고요. 저 일본 유학 시절부터 지금까지 혼자 산 지가 8년이 넘어서 웬만한 살림이며 요리 다 하고요. 그리고 살림을 왜 내가 내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배우는지 모르겠다. 그 이유밖에 없는 거라면 나는 살림, 요리 다 할 줄 아니까 이렇게 강제적으로 일요일 아침마다 와서 요리를 할 필요가 없으니 앞으로는 오지 않겠다 했어요. 신랑은 마치 못 볼 걸 본 것처럼 뜨악한 표정으로 어버버거리고 어머니는 정수리까지 빨개져서 금방이라도 소리를 지를 것처럼 하더니 시아버님 눈치를 보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시아버지가 그러게 내가 뭘 했냐고 쓸데없이 시어머니의 권위를 보이네 어쩌네 하면서 애를 들들 볶더니 당신이 말한 권위가 이런 것이었냐며 한심한 여편네라고 소리를 지르시네요. 분명 아버님은 하지 말라 했다. 그런데 너네 시어머니가 알지도 못하면 가만히나 있으라며 며느리 초장에 안 잡으면 나중에 이빨 다 빠져 죽밖에 못 먹을 때도 죽도 못 얻어 먹는다. 하도 시끄럽게 굴길래 내비둬봤다. 아가 너 말 잘했다. 집에 가라. 그리고 내가 부를 때까지 오지 마라. 오고 싶으면 며칠 전에는 연락해서 약속 잡아라. 나도 내 집에 주말 아침부터 며느리든 아들놈이든 들이닥치는 거 귀찮다 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쫓겨났습니다. 그 이후로도 시어머니는 포기 못하고 끄떡하면 이상한 걸 요구하시더라고요. 한여름 삼복 더위에 영덕에 사시는 시이모님 올라오신다며 저더러 터미널 가서 모셔오라고 하시길래 언제냐 물었더니 내일 오전 도착? 어머니 저 회사 가는데요? 너 휴가 내면 되잖아. 이미 퇴근해서 집인데 휴가를 어떻게 쓰나요? 아 내일 아침에 못 간다고 회사에 전화하면 되지 않냐. 그래서 제가 왜요?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말문이 막히시더라고요. 시이모님 제가 올라오시라고 한 것도 아니고 서울시댁에 에어컨 바람 쐬시러 오는 건데 그걸 제가 왜 모시러 가야 하나요? 주말도 아니고 평일에 연차까지 쓰고요. 그랬더니 말 더듬으면서 그럼 누가 가냐? 하셔서 그럼 신랑더러 가라고 하겠다 했습니다. 그러자 여기에서 대박. 내 아들은 내일 일하잖아.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그냥 대놓고 박장대소했습니다. 네? 어머니 저 일한다니까요? 그랬더니 온갖 짜증을 다 부리면서 전화를 끊으십니다. 진짜 내 일은 일도 아닌가? 그 후에도 뭐 많아요. 생신도 아니고 아무 날도 아니고 용돈도 다달이 50씩 드리는데 갑자기 여름에 세일을 한다면서 모피를 사달라시기에
제가 왜요? 신랑이랑 제 휴가를 시삼촌네 파주댁에서 보내자며 날짜를 맞추라길래 제가 왜요? 저랑 동갑인 도련님, 여자를 좀 소개시켜주라고 짜증내듯 말하십니다. 아직 대학생, 대학원도 아니고 학부. 벌이도 없고 전망은 사실 별로죠. 그것도 아무튼 제가 왜요? 합니다. 또 저희 친정어머니 브랜드 옷가게 매장을 하시는데 한번 구경 가고 싶다 하셔서 모시고 갔더니 너무나도 당연하게 옷을 얻어가시면서 고맙다는 말은커녕 내가 아들 잘 키웠더니 이런 것도 얻어입네? 라며 놀리듯 말하네요. 그래놓고 다음 시즌에 또 가자 하시길래 제가 왜요? 했습니다. 그 아들 가진 요새 떨 때 신랑도 옆에 있어서 내가 왜 같이 가기 싫어하는지 본인도 잘 알더라고요. 그러다가 지난 주말에 결국 어머님이 일을 크게 벌이셨습니다. 주말에 쉬고 있는데 본인 여고 동창들이랑 커피 먹다가 나보고 오라고 하시네요. 멀지 않아서 우선 나가봤어요. 동창 모임인지는 몰랐고 우리 집 근처에 5일장으로 큰 장이 서는데 마침 그날이 장날이라 같이 장이나 보자고 하신 줄 알았죠. 갔더니 딱 봐도 내 길을 꺾어 놓겠다며 불러다 놓고 후려치려는 눈빛들이 보였죠. 뭐 물론 그 와중에도 쓸데없는 짓을 한다는 표정으로 앉아 계시던 아주머님도 계셨어요. 아들이 잘생겨서 와이프도 엄청 이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수수하게 생겼다는 말을 하시길래 네 감사합니다 하고 웃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주말이고 날씨도 좋은데 젊은 사람이 왜 집에 있냐 하시길래 안 그래도 어머님이 잠깐 들렸다가 가라셔서 돌아가는 길에 장이나 볼 생각이었다 했습니다. 진짜로 그럴 생각이었고 장바구니도 챙겨왔거든요. 무슨 일 하냐고 물어보셔서 그냥 회사 다닌다고 했고요. 많이 버냐 물어보셨죠. 정확히는 벌이는 웬만해? 요즘 젊은 여자들 일 욕심만 많아서 집에서 살림하는 게 더 나을 때도 많다던데? 라고 물어보셨네요. 그때부터 이미 제 머릿속은 그래 어디 한번 미친년 칼춤을 잘 춰보자 라는 생각이 지배했습니다. 네 라고 말했어요. 사실 웬만하진 않고 그냥 남들만큼 벌어요. 30대 초반이고 세금 후 260이고 여기에 수당 성과급이 더 나와요. 신랑은 수당 다 합쳐서 310만원 정도 법니다. 나보다 4살 많고요. 제가 야근 많은 달에는 성과급 합치면 신랑보다 벌어오는 돈이 더 많은 때도 종종 있어요. 제 대답에 질문하신 아줌마 당황하셨어요. 아이는 언제 가질 거냐고. 너희 엄마가 손주를 얼마나 기다리시겠냐고 하시네요. 그래서 혹시 저희 엄마를 아세요? 라고 엄청 해맑은 표정으로 여쭈어봤네요.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지 내 엄마는 아니니까요. 아버지가 제가 결혼하고 2년 정도 있다가 아남이 전이 돼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날도 내가 안경을 끼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친구들한테 우리 아빠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말을 했었나 봅니다. 어떤 아줌마가 며느리도 친정아빠 닮아서 눈이 약한가 보다 하면서 아이 낳으면 그쪽으로는 조심해야겠네 라며 그런 흠품은 시엄마에게 절대적으로 잘 하라는데 이때 정말 머리 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게 암 유전자를 물려줄 집안으로 우리 친정을 몰아가는 분위기였고 무엇보다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의 병환으로 내 약점을 삼는 것 같아서 아주 기분이 나쁘다 못해서 더러웠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친구분들에게 별 이야기를 다 하셨나 봐요 라고 했습니다. 어머님을 똑바로 쳐다보면서요. 저희 아버지는 소방관이셨어요. 소방관 적어도 10년 이상 하게 되면 몸 온전히 상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기관지는 골초보다 더 엉망이고 그게 아니면 뼈에 철심 하나씩은 다 박혀있죠. 그런 걸 다 훈장으로 생각하시고 오늘도 살아있음에 늘 감사하시던 아버지셨어요. 교육관으로 말년 보내시다가 은퇴하시고 그냥 노안이라 치부하던 눈 검사 받으니까 암이 이미 많이 발전된 상태였고요. 아마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시다 보니까 유독물질도 많이 접하시고 고온의 열기도 견뎌야 하니 눈이 많이 상한 듯 하다고 하시며 의사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거기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앉은 지 10분도 안 돼서 그런 모멸감을 겪어야 했으니까요. 근데 어머니, 저 왜 부르셨어요? 왜는 왜야. 며느리 시어머니 동창들에게 인사나 시키려고.
아, 네. 그러면 저 이제 일어나도 되죠? 지금 장 봐서 집에 가야 저녁 준비할 것 같아서요. 조금만 더 있다가 방금 왔잖아. 저는 그래서 어머니, 저 불편해요 라고 했습니다. 이미 뚜껑이 열리기 직전이었거든요. 그러자 아까 애 타령하던 아줌마가 어른들 앞에서 그렇게 불편한 티 내는 거 아니라고 혼내십니다. 그래서 제가 왜요? 라고 했더니 어이가 없다는 듯 참 거리네요. 불편하게 만들 말만 골라서 하시면서 불편한 티 내지 말라고 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된다 했습니다. 아마 어머님 말씀만 들으셔서 저를 세상 가장 싸가지 없는 며느리로 알고 계셨을 텐데 단체로 한번 혼내보시겠다고 부르신 것도 있을 테고 진짜 싸가지 없는 건지 확인해 보시려고 부르신 것도 있을 것 같다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 혼내시기로 부르셨다면 실패하셨고 싸가지 없는 건지 확인하려고 부르셨다면 성공하셨다 하고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 저 쫓아나와서 절 때리려고 손 올려치려는 걸 가볍게 피하고 그냥 피식 한번 비웃고 저는 제 가던 길 그대로 가서 친정으로 왔어요. 신랑한테는 오늘 있었던 일 톡으로 다 남겨두고 너네 엄마 나한테 제대로 사과 안 하면 이혼인 줄 알라고 해놨고요. 어제 오늘 신랑 전화 계속 오는데 전화 안 받고 사과하신대? 이 톡만 보내고 있어요. 전화 오면 끊고 사과하신대? 톡 오면 내용 다 상관없이 사과하신대? 아직 시집 안 간 제 동생은 제가 왜 친정에 있는지를 알아요. 친정 엄마한테는 그냥 오고 싶어 왔다고는 하는데 이틀이나 있었더니 더 이상 아무 말 안 하기도 힘드네요. 맨몸으로 와서 동생 옷 빌려 입고 출근하고 있는데 엄마도 뭔가 눈치는 채신 듯 하지만 제가 말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는 듯 합니다. 근데요, 저 진짜 사과받고 싶어요. 신랑도 그동안 지 엄마가 저런 이상한 말 할 때마다 화도 내보고 다시 안 보고 산다고 협박해봤지만 그때만 잠잠하다가 저에게 따로 전화해서 괴롭히는 게 벌써 3년째네요. 신랑은 이혼은 절대 안 된다며 꼭 사과시키겠으니 전화만 받아달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사과받고 정말 시댁과의 인연을 끝내고 싶습니다. 무작정 기다리는 게 방법일까요? 베스트 댓글 소개해드릴게요. 쓰니 퍼포먼스 더 강하게 하세요. 이혼 서류 뽑아서 전달하시고 내 부모 모욕하는 거 못 참는다고 시아버지께도 직접 알리세요. 어머니의 경솔함 때문에 아들 이혼 딱지 붙고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라 하세요. 그래도 쓰니 돌려서 말하지 않고 똑부러지게 말해서 제 속이 다 시원합니다. 네, 오늘의 사연과 댓글 여기까지였습니다. 쓰니 정말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쓰니가 정말 싸가지가 없는 것일까요? 시원한 것일까요? 다양한 여러분의 의견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날 되세요.